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네, 문제집은 벌칙할 차례죠? 그리고 이제 요약집은 몇 페이지냐? 81페이지. 그래서 이제 벌칙은 암기할 거 암기하면 되게 쉬운데, 그렇죠? 벌칙은 암기할 거 암기하면 되게 쉬워. 그래서 이제 벌칙 다 암기해 놨어요? 좋아. 암기해놨냐 물어보면 전혀 무반응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약집하고 필요한 부분 요약집 풀고 문제집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자, 문제집을 일단 보세요. 그리고 칠판을 봅니다. 자, 우리가 중개사법 위반, 자, 잘못하면 제재가 있죠? 제재는 크게 두 가지,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벌, 이걸 비교를 해서. 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등록 취소 처분도 있고, 업무 정지 처분도 있고, 자격 취소 처분도 있고, 자격 정지 처분도 있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처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벌은 뭐가 있어요? 행정형벌하고 행정뭔서벌? 질서벌이 있어요. 자,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그러면 형벌이 뭐가 있습니까? 징역하고 벌금. 자, 질서벌이 뭐가 있어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왜 이걸 일일이 적었냐면 그 문제 어떻게 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느냐. 그죠?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병과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등록을 취소하면서 징역, 자격 취소하면서 징역. 병과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하고 질서분 병과할 수 있어? 자, 있는데 오로지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자, 이것하고 이것은 병과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것만?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이렇게.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영규정. 딱 하나밖에 없죠? 한 개 적어볼게요. 운영규정. 승인 받으라 그랬죠? 받지 않거나 변경 승인 받으라 그랬죠?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내용에 뭘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위반하면 어떤 제재? 자,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500만 원이요 과태료. 몇만 원이요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지정 취소하고 몇만 원? 500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징역하고 벌금 이렇게. 안 돼요. 예, 징역하고 벌금 이렇게는 병과할 수가 없다. 그럼 왜 병과할 수 없어요? 또는이니까 또는 그렇죠? 또는 그러면 벌금 10만 원 떨어지면 징역 가 안 가? 안 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징역하고 과태료 이렇게. 안 돼? 네, 안 됩니다. 이렇게도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벌금하고 과태료 이것도 돼? 안 돼. 징역하고 벌금 안 되고 징역하고 과태료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44번 문제는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죠? 됐어요? 네. 자, 44번.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처분하고 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처분하고 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형벌인 징역, 벌금은 병과가 불가능하다. 징역하고 벌금은 병과할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형벌하고 질서부는 병과가 불가능하다. 형벌하고 질서부는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병과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오로지 몇 개? 이거. 그런데 병과할 수 없다는 게 틀렸네. 그죠? 그럼 등록 취소하고 징역. 등록 취소하고 징역. 병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병과가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45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좋아.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설명부터 하고,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이건 다 뭐 해결됐죠? 안 적어도 되죠? 기본서에도 수없이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지 풀 수가 있고, 이제 대상자를 한번 볼게요. 대상자.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 자, 행정처분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자,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대상. 그렇죠?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는 공인 중개사, 서공도 대상이 되죠? 지정취소는 누가 됩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대상. 그죠? 그러면 형벌은, 자, 개공은 됩니까? 개공은 됩니다. 그럼 공인 중개사하고 서공은 됩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됩니다. 어떤 거? 징역 벌금 어떤 거 있어요? 아니, 1년하고 1천짜리가 구체로 뭐냐고. 그렇지. 차별 공개했을 때. 개공으로부터 의뢰받는 걸 공개하라 했죠? 그걸 공개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보조원은 자, 징역 벌금 대상이 돼요? 된다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보조원도 비밀 누설하면 징역 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또 금지행위 위반에도 들어가죠. 막 초과 보수 받아도. 그래서 징역 벌금은 다 돼, 다. 보조원도 되고 또 무등록업자도 되죠? 무등록업자. 무슨 업자? 무등록업자. 그러면 보조원은 처분 대상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여기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문제예요. 지금 둘이. 이 둘이 문제라고. 보존하고 무등록업자. 보존하고 뭐다? 무등록업자. 이 둘이 문제라고. 그러면 과태료는 개공이 됩니까? 네. 돼요? 되죠? 뭐 개시의무 위반 100만 원. 자, 이거 됩니까? 자격증 미반납자. 됩니까? 예. 그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도 됩니까? 네. 거래정보 사업자도 돼. 그럼 보조원은? 안 됩니다. 무등록업자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보조원하고 무등록. 이 둘을 확실하게 외우면 돼. 보조원하고 무등록은 처분도 안 되고 과태료도 안 된다. 오로지 징역벌금만 된다. 됐어요? 그럼 공인중개사협회는? 되죠? 그럼 협회 과태료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뭐 감독상 명령 위반이지. 그죠? 징계 해임 요구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거 다 500만 원짜리. 이제 협회는 500만 원 과태료가 많아요. 4개 있어, 4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쫙 알고 있으면 전혀 지장이 없어. 자, 이게 관련된 것이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 보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자, 다음 중 행정 질서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인 개공 과태료 됩니까? 네. 네. 자, 자격증 미반납자 되죠? 네. 거래정보사업자 돼? 네. 보조원은? 네. 안 돼. 이건 체크하시고. 무등록업자도? 안 돼. 두 가지는 안 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한 자 되고. 협회? 되고. 중개인 되죠? 개공이니까. 그러면 과태료, 즉 질서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몇 개? 2개. 니을하고 뭐다? 니을. 2개입니다. 자, DP에 넘어가세요. 자, 이제 46번을 풀 건데, 자, 우리 중개사법상 이제 징역 벌금 사유가 3년하고 얼마? 2천만 원이야 벌금. 또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면 3년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는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2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천. 기억납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 있는 증서, 관련 증서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2천.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입니다. 자,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 우리가 많이 했죠? 관, 직, 쌍, 투가 뭐예요? 투기죠.
투기 조장.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1차. 그래서 이제 매무보고, 관직상투 옛날 기억나죠? 예. 이제 무거 관직상투입니다. 이건 3년짜리. 그리고 1년짜리는 이제 여기 쭉 내려오다가 금쟁이가 뭐가 있어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또,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한 개공입니다. 무등록업자와의 협조한 개공을 말해요. 협조한 개공. 알면서 협조를 해야 걸리죠? 자, 이거 개공이나 직원들. 이거 몇 년하고 몇 년? 1년. 그 다음에 보수, 실비, 초과. 이것도 몇 년? 1년하고 1차. 그 다음에 거짓된 언해.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그래서 매무보고 관직상투. 관직상투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1차. 매무보고는 1년하고 1차. 뭐 보고. 자, 그러면 4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머지 1년짜리는 뭐 우리가 계속 다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 돼. 46번. 3년하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아닌 걸 골라라.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영위했다. 무등록업자죠.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증서 매매를 청약 저축증서가 뭐예요? 관련 증서잖아요. 이건 매매를 업으로 해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 관련 증서. 자,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분양권은 관련 증서요? 아니요. 건물하고 똑같죠? 네. 그럼 건물 계속 사들이면 여기 걸리죠? 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행위. 3년하고 2차. 투기 조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3년하고 2차. 직상. 됐어요? 네. 그 다음에 48번. 48번 보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중 1년 이하의 증여가 1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몇 개냐? 한번 볼게요.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종료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박그박 모래인의 판단을 거짓했다. 거짓된 언행이죠? 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여기 걸려.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이하 유사명령을 썼다. 개공이 아닌 자가 써버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도 1년하고 1차. 그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이거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요. 1년하고 1차. 그 다음에 결격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소공으로 둔 개공. 업무정지입니다. 여러분들 결격사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두면 안 되죠? 네. 몇 개월 이내 해소한 벗어나? 네. 안 하면 업무정지. 자, 그래서 이제 니을은 500만 원, 비읍은 업무정지. 그럼 1년하고 1천은 나머지 몇 개? 4개. 기억, 니은, 디귿, 미음. 4개. 자, TPA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50번 보고 있어요? 다음은 개공 등에 대한 행정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거. 자,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맞습니까? 네. 2번.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양수 대여 받은 자도 1년하고 1차. 맞습니까? 예.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령 써서 1년하고 1차 맞아요? 네. 예. 그 다음에 개공이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이거 이합지 한번 했는데 개공이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업무정지. 개공이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뭐다? 업무정지. 5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500만 원 과태료는 누가 감독이 위반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하고 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 협회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 개공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4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물 정보와 다르게 공고하면 1년하고 1차. 그리고 지정 취소도 돼?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번은 몇 번 정답? 자, TP 넘어갔어. 자, 51번 문제. 51번 보고 있어요?
자, 51번은 자, 그 문제 풀기 전에 양벌 규정 내용인데 요약제 8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양벌 규정이 알아야지 이제 다른 내용하고 복합해서 문제가 만들어져요. 양벌 규정, 자격 취소, 금지행위 이렇게 복합해서 만들어지니까 양벌 규정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 82요약지 82페이지 3번 양벌 규정 나와 있어요? 예, 한 5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 읽었어요? 아직 없어요. 좋아.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칠판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도 다 들어가죠? 자, 이분들이 잘못해서 징역 또는 뭘 받으면? 벌금형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뭐에 처해줄 수 있다? 벌금형이 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관리 감독을 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감독 잘하면 벌금에 선고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징역 벌금에만 부과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어디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행정, 형벌. 그 주의사항 밑줄 보세요. 형벌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벌 규정은 행정, 형벌에만 적용된다는 거. 양벌 규정은 어디만 적용된다? 행정, 형벌. 양벌 규정은 어디만 적용된다? 행정, 형벌. 그러면 행정 질서벌은 양벌 규정 적용돼? 질서벌이 뭐예요? 과태료죠. 그러면 쉽게 봐서 여기가 과태료 받으면 여기가 과태료 받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오로지 형벌에만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징역 벌금 받으면 벌금 받는다는 거 양벌 규정 내용이야. 그렇죠?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걸 알아야지 여러 가지 응용이 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고용인이 초과 보수 받으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2년. 그럼 그를 고용한 경우도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감독 잘하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고용인 때문에 사장인, 개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됩니까? 아니요. 그 이유는 왜 안 돼요? 직원 때문에 왜 이분들은 자격 취소가 안 돼요? 300만 원 벌금 받아도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자격이 취소되려면 뭘 받아야 돼? 징역. 그러면 직원 때문에 받아봤자 뭐예요? 벌금. 그래서 사장은 절대 자격이 취소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그러면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5줄의 그 내용이에요. 양벌 규정 내용. 그죠? 예, 그래 놓고 이제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5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1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에 관한 사항 중 맞는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몇 년하고 몇 년? 1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령 썼다. 이것도 1년하고 1년. 그러면 형벌이 다르다. 그럼 맞아 틀려? 동일하다 그래야지.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1년하고 1년. 맞습니까? 네. 3번.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직원을 벌하는 외 사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맞았어요? 네. 자, 4번. 사무공은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자, 양벌 규정은 형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자, 53번 문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행정 형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골라라. 당해 중개 대상으로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해, 그 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겠다. 1년하고 1천도 되고 금지행위죠? 그럼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럼 둘 다 되죠? 2번.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금지행위죠? 임의적 등록 취소하고 몇? 1년하고 1천. 자, 오른쪽 페이지. 자격증을 양도대여했다. 이건 뭐예요?
그리고 또 뭐가 돼?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 되니까. 등록증이 아니잖아요. 자격 취소되고 1년하고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이거요. 무등록업자. 처분 없죠?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 금지행위 맞습니까? 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1차. 자, 54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개공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맞아요? 1,000만 원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등록하지 않았다. 무등록업자잖아요. 왜 맞아? 2천만 원 이하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일부러 푼 거예요. 이하니까 1,000만 원 받든 500만 원 받든 관계없다고. 그 다음에 개공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으로 3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다. 맞아요? 네. 왜? 100만 원 이하니까. 3번. 협회가 공제사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500만 원 이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개공 1,2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아요? 네. 왜? 1,000만 원 이하인데 1,200 될 수가 없죠? 네. 이게 정답.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1,500만 원 벌금 맞아요? 네. 그 이유는 2천만 원 이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돼. 예, 과거에 이런 형태의 기출을 됐던 문제예요. 출제됐던 문제라고. 자, 55번 문제. 자, 벌칙이 옳게 연결한 것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1년하고 1천? 3년하고 2천.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3년하고 2천. 500만 원 틀렸고. 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부터 양수, 대여 받은 자. 3년하고 2천? 1년하고 2천. 자, 이중 등록. 1년하고 1천? 예, 이거 맞아요. 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래서 몇 배 정답? 4. 자, 되게 쉽죠? 벌칙은 쉬워. 안개 놓으면. 처분이 어렵지. 그죠? 벌칙 파트는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7번 들어갑니다. 이 57번 문제가 바로 이제 양벌 규정, 금지행위, 자격 취소, 혼용, 사례 형태 문제입니다. 사례 형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것은 이제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자, 새로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소공 갑하고 보존 의리 공모했어. 공모를 했네. 직원 거지 잘 뭉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 주식회사죠. 그리고 이제 갑이 누굽니까? 소공. 의리 누구요? 보조원입니다. 둘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고, 중요상에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동그라미.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의뢰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금지행위죠? 네. 그럼 이제 벌칙이 머릿속에 떠야 돼, 안 떠야 돼? 네. 자, 임의적 등록 취소고, 임치는 전부 다 뭐예요? 업무정지. 그리고 소공에게는 뭐가 돼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이제 징역 벌금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떠야 돼요. 자, 이 벌칙이 안 뜨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머릿속에 떠야 되고, 그럼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타당한 걸 골라서 타당하지 않는 거. 타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소공 갑하고 보존 의리 금지행위 위반으로 1년하고 1천. 맞습니까? 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역 벌금은 보조원에게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소공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은 다 1년하고 1천. 맞습니다. 2번. 소공 갑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 소공은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무슨 취소?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데 소공이 뭘 받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돼, 안 돼? 그 이유는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렇게 탁탁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첫 질문 맞죠?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죠? 보조원으로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결격 사유. 무슨 사유?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자 보조원이 누가? 보조원이라 그래서 보조원. 보조원이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300만 원 선고받았어요. 3년 이내 다른 개공업 보조원은 근무할 수 없다. 그 말은 맞아? 그 이유는 결격 사유입니다. 보조원도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 몇 년간 결격? 3년.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지. 다른 데 취업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는 갑, 을의 잘못으로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징역 벌금 받으면 여기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고. 만약 새로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갑,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분이 결격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면 등록이 취소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몇 번이 정답? 5번.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쉽죠? 이 문제는 몇 번 연습하면 되게 쉬워. DP 하나 더 풀어볼게요. 58번. 58번도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같은 유형 문제요. 자, 공인중개상 개공이 누구요? 갑. 서공을이 뭐요? 을. 중요사항에 대해서 매수의 의뢰인 병에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동그라미 5천만 원 손해를 입도록 했다. 갑, 을이보다는 민, 형사 책임.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 우리가 앞에서 고용인 할 때 배웠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일단 그려봐. 갑이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입니다. 을이 서공입니다. 자, 보조원 있어요? 없어요. 자, 병이 누구라 그랬어요? 의뢰인. 자, 이분에게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 거짓된 은행이죠? 그러면 오른쪽하고 똑같죠, 지금? 그러면 그 벌칙이 여기도 뭐다? 금쟁이니까 개공행위는 뭐다? 임치. 임치는 전부 다 뭐다? 업무정지. 서공행위는 무슨 정지? 자격정지.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까? 예. 이제 이것이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 볼게요.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은 돈으로 배상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여기서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 그랬어요? 5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민사 책임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병은 직접 을을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천만 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 갑을 상대로 직접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동시에 선택적으로 가능하죠? 네. 그러면 둘은 연대 책임진다고 했죠? 네. 무슨 연대? 부진연. 그럼 을 때문에 갑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거의 민사 책임이야. 그러면 형사 책임 뭐요? 자, 서공에게도 징역 벌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6천.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천만 원? 1천만 원. 자, 선고될 수도 있고 감독자라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래 놓고 접근해 볼게요.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은 서공 을이 병에 끼친 전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네. 전 손해액 5천만 원 다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맞고. 병은 갑 또는 을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아요? 네. 갑 또는 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가능하죠? 네. 3번. 을은 1년하고 얼마? 1천. 갑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고. 갑은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예?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받아봤자 뭐니까? 벌금. 그럼 자격 취소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직원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을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징역 또는 벌금 부과받으면 취소돼? 을이 소공이잖아요. 징역 받으면 자격 취소되고 벌금 받으면 안 되죠. 이게 둘 벌금이 들어있어. 벌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뭐 되게 쉽잖아요. 이제 문제 푸는 연습하면 되게 쉬워.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다 외웠죠? 네, 바로 들어갈게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몇만 원? 500만 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협회죠, 협회. 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했다. 이거 100만 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얼마?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자, 보고 자료 제출 위반한 협회. 500만이다. 자, 보고 자료 제출 위반했다 이 말이 감독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하고 1차. 1년하고 뭐다? 1차. 그럼 500만 원짜리 몇 개? 4개. 4개. 그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실래요? 좋아요. 자, 61번 문제. 다음 중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몇만 원? 100만 원. 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맞아요? 그다음에 재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사본, 관계증서에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이것도 100만 원. 자,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다. 그래서 벌칙이 어렵더라도 자꾸 연습하면 쉬워. 두 문자로 할 필요도 없어요. 몇 번 읽다 보면 딱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몇 개? 미음하고 딜. 자, 62번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얼마? 100만 원이요. 과태료. 맞고. 자, 거래정보사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부과징수한다. 맞아요? 네.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말합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입니다. 네. 먼저 국장.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이사. 맞아요? 네. 맞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과 구별되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봐야 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했어. 500만 원이요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자, 개공이 문자 표기 위반, 명칭 표기 위반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자, 63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1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개공. 얼마? 100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에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은 개공. 업무정지. 자, 거래정보문에 중개되면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공. 개공이라고 했죠.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거짓 공개하지 말고 거래 끝나면 지체없이 통보하라 그랬죠? 네. 이거 위반하면 전부 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64번. 다음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질서벌 사유하고 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이건 하나만 충족해야 돼요? 둘 다 충족해야 돼요? 둘 다. 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처분은 돼? 없어.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뭐요? 자격 취소만 돼요. 다른 제재는 없어. 그다음에 운영 규정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자. 이건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500만 원이요. 과태료. 이게 정답이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 이건 지정 취소만 돼. 그 다음에 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자, 65번.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사유. 등록관청. 그게 핵심이에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건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등록증 게시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이죠? 그럼 누가 부과해? 등록관청. 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이건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부과권자는 등록관청.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시도지사에게 아니 그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죠? 그럼 공인중개사 부과권자는 뭐요?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 중개인도 개공이죠? 그럼 누가 부과해?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사유가 아닌 거. 이것이 4번이 정답.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벌칙은 끝났어요. 벌칙은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갖고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지장 없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그 요약집을 좀 봐주실래요? 한번, 이론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자, 여기는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론 설명할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그럼 여기서 등록관청이란 뜻이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 무슨 구청장을 말합니까? 부동산 소재를 말합니까? 여기는 부동산 소재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 소재. 여기는 부동산 소재. 같은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개념이 틀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는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붙이고 나볼게요.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말합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자, 그 박스에 토지 건축물 나와 있죠? 그럼 반대에서 가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만 신고를 합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해요. 권리. 그 박스에 양가로 2번하고 3번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뭐다?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분양권은 무슨 분양권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데 무슨 분양권? 주택분양권.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로 3번은 사업계획 승인 단어 동그라미, 주택의 입주자 동그라미. 주택분양권만. 그러면 그 옆에다 적어야 돼. 그럼 상가 분양권하고 토지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상가 분양권이나 토지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주택 분양권만. 그죠? 그럼 입주권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으로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고 있죠? 관련 증서가 아니죠? 그런 게 딱 머릿속에 떠야 돼. 자, 그 정도. 자, 양가로 2번, 3번이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는 어떤 거래만 신고 들어갑니까? 매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반대해서 가면 교환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증여는? 안 합니다. 임대차는?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안 해. 오로지 어떤 것만? 매매. 그리고 계약만. 여기서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할 때도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이 아니니까. 자, 이따 문제가 나오겠어 알겠지만 간단해 공부하는 것도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그럼 반대해서 가면 전부 다 아닌 것들이요. 근데 이제 경매 띄워놓으면 또 흔들리고 증여 띄워놓으면 또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토지 건물은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이 나옵니다. 매매
계약 세 번째 주네. 그 다음에 큰 2번에 보면 신고 의무자 나와 있죠.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하라 했어요? 거래 당사자. 자, 단독 신고요, 공동? 공동. 그럼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개공이 신고를 해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직거래 시는 주어 동그라미, 양가리 번 개공 중개 시는 개공 동그라미. 그렇죠? 그러면 개공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신고할 때 이 신고 사항도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오른쪽에 신고 사항 7가지 나와 있죠?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 오늘 다 넣어버려요. 그죠? 이제 한번 봐드릴게요.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신고사항 들어가죠? 신고사항 들어갑니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다 들어가 있죠? 계약일도 들어갑니다.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들어갑니까? 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하고 계약 대상 면적 들어갑니까? 예. 실제 거래 가격 동그라미. 자, 실제 거래 가격도 신고사항 들어가죠? 그러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신고사항 들어가? 자, 거기까지. 1번부터 몇 번까지? 이건 거래 당사자라고 적었어요.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 1번부터 6번까지는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공 소개를 하면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묶어갖고 개공 적으세요. 개공 소개를 하면 뭐가 더 들어가? 개공의 인적사항하고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이제 직거래했을 때는 몇 가지? 6가지. 개공 소개를 하면 7가지. 직거래할 때는 6가지. 개공 소개를 하면 7가지. 개공 인적사항 하나 더 들어가.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신고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신고사항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6번 조건 기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과목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어디 나와? 여기 나오고 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도 나오죠. 또 어디서 나와? 확인설명서 안 나와. 아주 좋았어요. 또 어디서 나올까?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조건기한 그러면 머릿속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나오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나오고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나오구나.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착 떠야 되는데 앞에 배운 거, 뒤에 배운 거, 중간에 배운 거 쫙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 이해됐어요? 그럼 잘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네, 조금 있으면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자, 여기 나오잖아요. 조건 기한 있어요. 조건 기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거래계약 파트 할 때 배웠잖아요. 한번 찾아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네. 52페이지 바로 나오네. 그러죠. 52페이지. 그 도표에 52페이지 그 도표 있잖아요. 그 왼쪽은 7번, 오른쪽은 6번. 조건 기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기한은 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들어있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들어있고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들어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쭉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자꾸 흔들려. 그래서 이제 그 9월달, 10월달 그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잡아 들어가면 돼요. 어느 정도 공부 됐으면 이제 이런 거 잡으면 공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건 그렇고 DP 넘어보세요. 이제 요약집 86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신고 기한 들어가는데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잔금 지급일입니까? 계약일? 계약일. 첫째 줄에 적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리고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문수구청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부동산 소재지 시장문수구청장이라고 여기다 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신고인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신고필증.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언제까지? 즉시입니다. 즉시.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이제 3번의 두 번째 즉시 4번 세 번째 줄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거민 의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 흐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개락적인 절차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뭘 또 공부해야 되냐? 그 왼쪽 2번 있어요? 신고 내역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고 내역 조사라는 뜻이 뭐예요? 실거래 가격 이런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 내역을 조사시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시켰어요? 공무원. 그럼 공무원이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 소개로 했을 때는 개공에게 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하고 또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이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신고 내역 조사입니다. 이걸 무슨 내역 조사? 신고 내역 조사. 계약서하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서면 제출 요구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5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이게 이제 뭐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는 외의 자료 이렇게 말해. 그럼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억나요? 네. 아주 좋았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이걸 신고 내역 조사를 해. 그 2번에서 밑에 두 줄. 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그럼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면이 뭐예요? 뭐 통장 사본, 뭐 입금표, 뭐 이런 거 있죠. 자, 끝.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보면 이제 5번에 보면 신고필증 재교부 사유가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신고필증 교부받고 영업 이제 그 신고필증 받았는데 재발급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이제 이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 재교부. 재교부는 크게 두 가지. 무슨 신청? 정정 신청에 의한 재교부. 정정 신청입니다. 또 하나가 변경 신고에 의한 재교부 사유 있어요. 그러면 정정 신청에 의한 재교부는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쓸 때?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때 하는 것이 정정. 그러니까 내용이 중간에 뭐가 됐을 때?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 변경.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등기 신청 전까지. 자, 등기 신청 전까지 해야 돼요.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땐 것이 정정.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 변경. 그러면 누가 재교부 신청을 해요? 직거래했을 때는 누가?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하면. 그러면 즉시 수정해서 신고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여기는 언제까지? 즉시. 뭔시? 즉시. 그러면 이 정정 신청인 사유가 거기 책에 많아요, 적어요? 변경 신고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정 신청 들어가 볼게요. 자, 책을 보세요. 그 매수인, 매도인 인적 사항이 정정이에요. 인적 사항이 뭐다? 정정. 근데 가로 안에 성명, 주민번호는 뭐다? 그거 체크해 보세요.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정정 신청 사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뭔만? 주소만 정정. 주소. 우리가 보통 인적사항 그러면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제외를 시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성명하고 주민번호를 임의적으로 정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법적 절차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건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거래 지분은 정정도 되고 뭣도 돼요? 변동도 됩니다. 오른쪽에 변경 신고 거래 지분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거래 지분을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지문이 뜨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 이렇게 뜨면 변경. 거래 지분이 잘못 기재했다라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라면 변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나와 있어요? 네. 정정입니다. 정정.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 면적, 건축물의 면적, 대지권 비율. 정정이죠?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이것도 동그라미. 자,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도 마찬가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됩니다. 이것도 정정도 되고 변경돼요. 자, 면적. 이것도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묶어서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직거래 했을 때 정정신청 사유. 5번까지는 개공 소개로 했을 때 정정신청 사유. 그럼 개공 소개로 하면 뭐가 더 들어가? 개공사무소 소재지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개공사무소 소재지. 그렇죠? 자, 그 밑에다 적어. 빈 여백 있죠? 정정신청 사유에 여백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 X라고 적으세요. 그럼 실제 거래 가격은 정정신청 사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변경 보세요. 변경은 거래 지분,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이거 두 가지는 정정, 변경 다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기한 이 조건 기한 여기도 들어있네. 변경 신고 들어갑니다. 물건 거래 금액 별표 쳐보세요. 물건 거래 금액은 정정이요, 변경?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면적이 바뀌면 금액도 바뀔 수가 있죠.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금액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뭐요? 거래계약서 사본. 그 밑에 주의사항 나와 있잖아요. 주의사항 밑에 보세요. 자,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은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을 변경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뭘 첨부해야 된다? 4번 첨부하라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은 변경, 그리고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변경 신고에 들어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계약일 X라고.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일도 들어갔었죠. 근데 이 계약일은 변경 신고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중도금하고 잔금 지급일. 자, 이거 꼼꼼하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공동 매수 경우 매수인 변경. 근데 가로 안에 추가 교체는 뭐가 된다? 제.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3명이 공동 매수했는데 뭐 4명으로 추가된다 할지 교체된다 할지 이건 변경 신고 안 해. 그럼 어떨 때만? 감수할 때만. 그죠? 이거 변경 신고요. 감수할 때만 변경 신고.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또 적어. 매도인 변경 X. 자, 무슨 변경만? 매수인 변경만 변경 신고잖아요. 그럼 매도인 변경은? 아니에요. 이게 꼼꼼하게 해야 돼. 이거 요즘 들어 정정 변경 신고 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또 매도인 변경 그러면 또 좋다고 찍어 나오고. 교체됐다라고 또 좋다고 찍어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마찬가지. 추가 교체는 뭐다? 제. 이것도 뭐 할 때만? 감사할 때. 그래서 이제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재교부 사유. 자, DP 넘어가세요. 그럼 양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을 수정을 해서 언제까지? 즉시 동그라미 쳤어요. 그거. 두 번째 줄 전단에 즉시 먼시 즉시 재교부. 그러면 여기서 신고 필증 교부하는 것도 언제까지? 즉시. 재교부하는 것도 즉시. 교부하는 것도 즉시. 재교부하는 것도 즉시.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체 없이는 안 나오고 즉시가 나와. 즉시. 먼시 즉시. 여기는 지체 없이가 전혀 안 나와. 됐어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되게 쉽죠? 자, 조금 보기 힘든 것 좀 맞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신고 필증 교부 재교부까지 하고, 자, 6번 신고 방법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해되세요? 네. 칠판 지우지 마세요. 네, 칠판 지우지 마세요.